자,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8주째 개점 휴업 상태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그 파장은 무엇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주째 개점 휴업이다. 저거 만드는데 뭐 한 100억 이상 들어갔지요? 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뭐 통일부 차관님은 또 매일 아침 출근한다면서요. 아, 월급 받고 가서 놀고 참 좋은 직장이에요. 거기 가서 뭘 할까? 거기 가서 오늘도 안 나옵니다. 딱 서울에 전화 한 통하면은 그래 왜 안 나오지? 모르겠네요. 그럼 이제 하루 또 쉬었다가 또 이제 서울로 퇴근해요. 또 다음 날 집에 가서 오늘도 안 나왔습니다. 뭐하러 나가는지 그 인건비 나 이제 돈이 아까 죽겠는데. 자 북한 뭐 김정일하고 김정은하고 통하고 오셨다면서요. 예. 네. 왜 안 보낸답니까? 김정은 좀 마음 좀 이야기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남한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겁니다. 예. 자, 니네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만나봤자 뭐하니? 네. 더 우리가 원하는 큰 거를 가져오지 않으면 니네들 만나지 않을 거야. 네. 라고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압박들이 지금 뭐 북한이 하고 있는 뭐 소규모지만은 네. 지대지 대전차 무기를 뭐 시험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뭐 소위 말하는 고강도 압박 도발이라기보다는 저강도 도발을 통해서 계속 소위 말하는 이제 권투로 보면 잽을 던지고 있는 거죠. 잽을 던지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데 니네들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뭔가 내가 원하는 선물을 줘 하는 것을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달라고 달라는 거죠. 안 줘버리면 되는데 네. 그러면 안 할 거 아니에요. 포기할 텐데 자꾸 주니까 또 그런 거 아니에요. 습관이에요. 어린애들 막 앵앵되면 하나씩 주니까. 네. 우는 아이 젖준다고. 네네. 그것도 협박까지예요. 요즘 애들은 협박까지 해. 네. 거기다가 젖을 안 주면은 네. 그냥 자르면 되는데 네. 야 우리 나 젖 줄래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 하는 거 아까 그 이야기한 우리 알죠. 차관님께서 네. 계속 매주 가고 계시니까 그래 니네들은 우리가 이끄는 대로 꼭두각시대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시키는 대로 제발 해 하는 것을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약간은 미국이랑 협상을 하려고 하지 우리나라는 약간 어떻게 보면 그냥 미국의 종속 변수라고 생각하는 같다는 견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판문점 사건 하고 이제 같이 이제 냉면 먹고 작년 이제 9월 14일 날 개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남측 소장, 북측 소장 이제 2명을 해서 이제 관리를 하는데 보니까 개소 이후에 7번만 회의가 열렸다고 합니다. 만든 이후에요. 예. 네. 원래 근데 거기 전문에서는 그 조약에서는 네. 그 판문점 선언 당시에는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매주 1회는 회의를 하자. 네. 이렇게 말했던 걸로 제가 봤거든요. 그럼 사실상 한 30번은 했어야지 정상인데 네. 7번밖에 안 했다는 게 굉장히 이건 좀 그러니까 우리 남한만의 그 대한민국 국민들만의 축제가 아니었나. 그러니까 박수치고 좋아할 일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더 웃긴 건 3월 22일 날 북한 측 직원들이 전부 다 철수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3일차에 대해서 이 조금 우리가 좀 심했나 싶어서 이제 일부 인원만 다시 복귀를 했다고 이렇게 네. 전달을 받았는데요. 근데 되게 이것도 사실상은 이게 되게 건방지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끼리 그냥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연락 쫙 뺐다가 잠깐만 이러보니까 좀 우리한테 좀 불리해질 것 같다 싶으니까 사실 조금만 그것도 갔다 하고 사과 한 번 없었다는 건 이거 좀 되게 좀 건방지다는 생각이 제가 많이 되게 좀이 아니라 많이 건방진 예. 거예요. 네. 그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친구랑 전화를 하는데 제가 뭔가 살짝 기분이 안 좋아서 그냥 탁 끊어버리고 차단시켰다가 한 3일 후에 그냥 제가 카톡 살짝 보낸 거죠. 그냥 뭐하냐? 이런 식으로 딱 보내니까 상대편에서 이제 어리둥절해야 되는데 우리 정부나 혹은 이제 천혜성 그 소장 장관님 같은 차관님 같은 경우에는 아무 말 이런 방구도 없고 이게 참 이건 좀 우습게 보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소장 회의는 또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1월 25일 이후에 이제 소장 회의는 전혀 안 했고 그때부터 안 했고 네. 상주 인력이랑 이제 소장 대리가 있다고 합니다. 북측에 네. 이제 네. 황충성 이름부터가 충성이네요. 이 사람은. 예. 네. 황충성 김광 부모님이 잘 만들어 주셨네요. 네. 너무 충성을 잘하는지 그래서 상주 인력과에서 소장급 회의만 했다고 네. 합니다. 근데 이것도 15번을 해야 되는 건데 6번밖에 안 하고 또 그러니까 지난 3월 초부터는 북측의 소장 대리도 이제 참석을 안 해서 임시 소장 대리를 보내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사실상 이거는 회의라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사실상 회의가 안 열린 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주가 돼가 있다. 이게 진짜 어이가 없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네. 아니 근데
카톡 보냈다고 했잖아 방금 조금 전에. 예, 예. 그 카톡 받아도 좋아가지고 막 행복해하니까 그러니까는 그 뭐를 오히려 이제 그런 거 보내도 고마워하는데 뭐 내가 뭐 또 팔조 이렇게 하다가 또 안 나오다 한번 나와가지고 카톡 하나 딱 보내면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나 참. 지금 뭐 김정은이 얼마 전에 뭐 오지랖 부리지 마라 예. 이런 표현도 했었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네가 무슨 중재자냐, 중재 역할도 못하면서 라고 하면서 한국을 무시하는 게 지금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 옛날부터 무시했는데 지금은 더 무시하는 것 더 같아요 무시하는 보니까. 거죠. 네네. 지금 뭐 키키키님 아까 이미선 임명권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네요 말씀해 주셨고요. 김창호님 문고집 어디 가나요? 네, 안 갑니다. 어디 안 가고 지금 저기 중앙아시아는 가 있습니다만은 네 어디 안 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참 아까 말씀하신 거서 저도 이거 비슷하게 네. 그러니까 연락사무소를 이제 작년에 세울 때 특히 작년 네. 지선 전에 이제 판문점 선언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사실상 국민들이 약간 좀 되게 역사적인 날이라고 기념비적으로 약간 좀 되게 좋아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또 그 장돌이 그 한겨레 만평에서는 뭐 열차를 타고 베트남 갈 수 있을 날이 오겠다 이런 식으로 약간 조금 긍정적인 희망 메시지를 많이 보냈는데 그게 아니나 다를까 1년 뭐 몇 년 가지도 않죠. 1년 딱 됐는데 김칫국 마신 거밖에 안 된다. 네. 이게 대한민국 국민들만 되게 좋아하고 열심히 했던 거지 북측에서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 트럼프와 이제 협상하기 위한 카드로밖에 안 썼다는 그런 견해가 좀 생깁니다. 좀 이용당하지 않았나. 이용 당한 거죠. 네. 아, 근데 말을 조심할게요. 이용 당했고 그렇지 않았나 아닙니다. 그런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네. 그 정치적으로 이용당했다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도 미련이 남아서 사실은 정의용 실장이 북한에서 연락만 오면은 바로 달려갈 수 있도록 사실은 이번 이제 그 중앙 그 이제 뭐 키르기즈 우즈베키스탄 이런 순방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직 연락은 안 오고 있고 그래서 정의용 실장님은 북한에서 어떻게 전화가 올까 지금 노심초사 지금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무슨 국가에 품격이 있는데. 그건 저 문재인 대통령 그 예고까지 하면서 네. 수석 보좌관, 수석 비서관, 뭐 보좌관 회의 열어 가지고는 북한 김정을 칭찬하고 그래놓고는 북한 측에서 받아주지 않으니까 끙끙대고 있는 지금 장단같이 끙끙대고 있어요. 네, 지금 북한 측에서 반응이 없으니까 그러면서는 뭐 미사일 훈련하고 하니까 또 미국이 어떻게 볼까 참 왜 그런 눈치 보고 사는지 좀 불쌍하지 않아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되게 부러운 직책이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큰 일은 없는데 월급은 계속 받아먹으니까 굉장히 부러운 직책이긴 한데 사실상 이게 약간 조금 이제 굉장히 약간 뭐 혼자 외줄타기 한 느낌일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만두고 이거를 어떻게 좀 강하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랬다간 자기가 뭐가지 않고 네네. 이거 가만히 있자니 계속 무시당하고 그러니까 기분은 나쁘고 언짢고 그렇다고 좀 윽박지른 것도 안 되고 뭐 위 이제 뭐 청와대에다가 이제 얘기를 해서 잠깐 우리도 철수했다가 오자 사실 이 정도의 행동은 못 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 돈 먹는 하마라고 생각합니다. 얘가 특히나 제가 지난번 첫 번째 방송에 제가 그때 한번 살짝 언급만 정도 했었는데 확실하게 한번 이번에 찾아봤습니다. 이 공동연락사무소가 대한민국 1인 가구의 100배가 넘는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도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자유한국당의 유기준 의원이 1인 가구요? 무슨 말씀이신지. 그러니까 대한민국 1인 가구가 월 평균 238.05 킬로와트시를 사용하는데요. 네. 그 공동 연락 사무소가 쓰는 1인 거기 50명 정도 예, 상주하니까 1인이 쓰는 게 1만 517 킬로와트시.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전기를 쓰고 있다. 그런데 그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이 이제 이걸 캐보니까요. 상주하는 사람이 50명인데 왜 그렇게 많이 쓰느냐? 보니까 뭐 거기 주변에 있는 정배수장, 네. 폐수처리장, 네. 그 청사 전기도 돌려야 되고 이제 거기 상주하는 직원들 숙소랑 식당을 운영한다. 근데 거기서 정배수장을 그렇게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했을 때 그냥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정배수장을 왜 전기를 끌어다 주지? 라고 생각했더니 개성에 있는 그 북한 시민들한테 네. 식수를 공급하는 시설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전기를 줘가지고 거기 개성 시민들한테 물을 주는 마실 수 있는 식수를 가져다 주는 셈이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고마워하지도 못할 망정 회의도 안 나오고
임시 소장 대리를 보내다가 그것도 약간 조금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아깝다고 생각했지 임시 소장 대리까지 이제 보내놓는 이런 약간 좀 건방진 행동. 우리나라 측에서는 이게 세금 먹는 하마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경각심이 없다는 거는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게다가 오늘 그 일본과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그 일본 순방 계획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네. 5월 25일부터 28일까지 이제 일본을 방문을 하고 네. 그리고 또 6월 28일경에는 G20 회의 때문에 오사카를 또 가게 네, 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사이에 이번 달 또 4월 28일에는 아베 일본 총리가 이제 멜라니아 네. 이 영부인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미국을 간다고 합니다. 아유, 아베 씨 바빠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4월 26일 날 이런 이 일본 총리의 미국 순방 이렇게 해서 4, 5, 6월 달에 일본과 미국 대통령과 총리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납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갔을 때 우리 방한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검토해 보겠다 그러는데 지금 4월 중순입니다. 4월 말이 다 돼 가는데 지금 아직도 안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한국은 방문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굳이 올 이유가 없다. 굳이 뭐 아봤자 뭐 피곤하고 이상한 소리만 해야 되는데 뭐 금강산 얘기나 하고 얼토당토 대성 얘기나 하고 답답하겠죠. 근데 이번에 그 이른바 한미 정상회담을 부부 동반으로 해버린 거 할 네. 이야기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서로 네, 복잡한 얘기 마음이 안 맞지 뭐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네. 그러니까 지금 5월 25일 날 이제 그 트럼프가 방일을 했을 때 주요 의제가 양국 간의 무역 이슈와 북한의 FFVD 소위 말하는 완전한 비핵화를 얘기한다고 하는데 한반도 운전자론을 얘기했던 문재인 대통령 거기 어디 있는 겁니까? 북한에서는 오지랖 떤다면서 빠지라 그러고 트럼프와 일본 총리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 만날 생각도 안 하고 있고 혼자서 그냥 뭐 산소갑산 유람이나 하고 계시는 것 같고 면허증이 없는 거 아니에요? 글쎄 말입니다. 무면허 운전을 한 게 아닌가. 네. 작년에 판문점 선언 그거 하나 때문에 이제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뭐 운전자다. 우리가 이제 통일을 중재할 수 있다. 북핵 중재자다.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중재자라기보다는 약간 그 관람자? 그걸 뭐라 그러죠? 그 청강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관찰하는 사람이지 사실상 큰 영향을 안 끼치고 있는 건 분명한데 참 이게 문제가 참. 그러니까 운전자인데 네. 인정해 줘야지 운전자인 거죠. 네. 남들이 무시하면 운전자가 아니지요. 그리고 운전자는 자기가 목표를 정해 가는 건데 자기가 목표가 어딘지를 모르는 사람은 대리기사입니다. 네. 그런데 대리기사도 또 아닌 것이죠. 지금 운전 면허증이 없는 대리기사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 네. 자, 참 뭐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거의 다 또 벌써 많이 됐습니다. 8주째 개점 휴업 중인 남북공동 영당 사무소 또 이게 현재 남북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오매불망 쳐다보는 정말 애정을 구하는 그러나 콧방귀도 끼지 않는 북한 참 깝깝합니다. 북한 애들 건방지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셨습니까? 네, 자 두 분 마지막 정리 멘트 날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하시죠. 네, 뭐 좋아하는 여자한테 자기가 구애를 한다 할 수 있습니다. 네. 할 수 있지만은 좋아하지 않는 여자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 하는 것은 이거는 스토커입니다. 스토커. 그래서 스토커가 되지 마시고 네. 본인의 운전 실력이나 빨리 키우시면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토커하지 말고 운전 교습소나 다시 다녀라. 네. 저는 그 작년에 이제 연락사무소를 세울 때 네. 굉장히 약간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칫국을 한 사발 이제 들이켰었던 네. 그런 좀 과거가 있긴 하지만 재치기한 거 제가 봤어요, 내가. 네. 그래서 참 안타까워. 연락사무소가 이제 제 운영을 제 기능을 안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건 굉장히 낭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차라리 여기에 들어가는 돈 차라리 더 좋은 데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의 효율로 좀 최대의 행복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문재인 정부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북만 바라보지 말고 좀 현실적으로 국민 생각 좀 해달라 뭐 이런 이야기죠 지금. 네, 북만 보는 이 북책 BOK가 아니라 North 저 북만 보는 그런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참 안타깝다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신 차려야겠습니다. 네, 언제까지 당하고 삽니까? 저 정말 이것밖에 안 되는 애들한테 정말 저 답답합니다. 네.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네,
하마터면 또 우리 총장님 얼굴 안 나올 예. 뻔했어요. 네, 제가 못 봤습니다. 네, 자, 두 분 고생했습니다. 예. 네, 우리 뭐 마지막 정리하는 멘트가 예. 있죠? 예. 네, 하고 오늘 순서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자 제가 먼저 선창을 할까요? 네. 지금까지 이런 뉴스는 없었다. 진짜 뉴스. 감사합니다. 금요일 순서 감사합니다. 마치고 하겠습니다. 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불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